안녕하십니까. 학종의 신입니다. 요즘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고2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고3 때 공부하는 진로 선택 과목, 이게 A, B, C 절대 과목으로 평가가 되죠. 그러는 바람에 학생부 종합은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학생부 교과와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고3 내신 등급과 석차들이 열거가 안 돼서 문제가 많다. 심지어는 어떤 학교들은, 대학교들은 이거를 별도의 평가 시스템으로 바꿔서 내신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고3 성적의 비중을 낮추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도대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뭐길래 고3 비중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고3 성적은 안 늦는다. 학생부 교과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강한 학생이 되는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2015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딱 펼쳐보면 크게 세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꿈과 끼를 평가하겠다. 에이? 꿈은 어떻게 평가하고 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두 번째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 융합형 인재 두루두루 많이 하는 학생들, 책을 많이 읽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군요. 그 다음에는 이 꿈과 끼를 평가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교 시스템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 자, 지금 어디까지 완성이 됐을까요? 세 가지 다 완벽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스템 구축. 이 평가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죠. 궁금하고요.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은, 자, 우리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 교수가 꿈과 진로가 있지 않으면 우리 학과에서 같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누가 나를 뽑냐 하면은 내가 지원한 지원학과 교수가 나를 뽑습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냐 하면은 첫 번째 국문과 교수. 우리 국문과에서 4년간 공부해보고 이 학생을 내가 전문가로 키울 수 있겠다. 국문과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적어도 관심은 있어야 된다. 국문과에 관심이 있고요. 물리학과에 관심이 있고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야 자동차학과 교수가 뽑겠다는 겁니다. 관심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두 번째는 네가 그렇게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자동차학과를 가고 싶죠. 그러면 그래서 날 찾아왔구나. 그러면 도대체 관련된 책은 뭐 읽었고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수행평가할 때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시켜서 보고서를 썼고 이렇게 독서활동, 진로활동, 세특 이런 것들을 보고서 진짜 관심이 있느냐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그 학과에서 교수가 무엇을 보고 나를 뽑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진로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대입의 50%는 진로입니다. 왜? 교수님이 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니까요. 두 번째는 뭘 보냐 하면, 세 번째는 관심이 그렇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은 있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전공 적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공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전공 적합성은 뭐냐면 그렇게 네가 자동차학과에 오고 싶었으면 경영학과에 오고 싶었으면 우리 자동차학과는 말이에요. 적어도 영어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뭐 문법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영어는 독해는 잘해야 되고요. 단어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군요. 수학은요. 딴 건 몰라도요. 우리 자동차학과는 이렇게 교수들이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 배우냐 하면 우리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죠. 언제요? 고등학교 때. 오호, 그러네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로 2학년 때 배우는 거를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어에서는 영장문은 내가 좀 해야겠고요. 국어에서는 화작문을 해야겠고요. 수학에서는 확률 통계 아니면 기하 뭐 이런 걸 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3학년 때는요. 이거를 우리는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우리는 물화생지 2까지 배울 건지 자동차학과는 물리는 꼭 배워야 돼요. 물리 2까지는 배워야 됩니다. 그걸 안 배우면 우리 과에서는 공부할 수 없어요. 자, 선택을 해서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학과에서 나랑 4년간 공부할 학생이면 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목표를 정하죠. 그래서 자동차 학과에 오려고요. 목표를 여러 개 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적어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책은 읽어야겠어요. 이런 활동을 해야겠어요. 그러네. 이런 과목들은 내가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요. 실천을 해봤더니 이렇게 실천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를 해서 계획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기 주도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시작은 진로 탐색이겠죠. 자, 두 번째는 자기 주도성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내가 국문과에 가고 싶다,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 그랬으면 전공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영어는 이 정도 해야 되고요. 수학은 이건 반드시 공부를 하고 와야 되고요. 사회문제 탐구는 공부를 하고 와야 돼요. 과학에서는 딴 건 몰라도 공학이니까 물2까지는 하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행 지금까지의 제도는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물2, 화2 요 포함입니다. 기하 다 포함이죠. A, B, C 절대평가 우리는 성취평가라고 부르죠. 절대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2학년 때까지 배우는 1, 2, 3, 4, 5등급이 안 나옵니다. 3학년 때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3학년 비중을 줄인다. 아예 넣지 않는다. 아니면 변환해서 넣겠다. 학생부 교과에서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전략 과목의 중요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략 과목. 뭐에 의해서요? 내가 하고 싶은 진로 탐색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서 무슨 과목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면 필요 없게끔 여러 얕고 넓은 공부를 하게 되죠. 대학은 깊고 좁은 공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전공 분야에서요. 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영어에서 수학에서 국어에서 내한테 필요한 공부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금 초등학생에게 적용이 되는 고교 학점제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영수, 사회, 과학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이런 거구나, 수학은 이런 거구나, 적어도 방정식은 풀 줄 알아야 되고요. 국어는 다양한 어휘도 알아야 되고 시, 소설을 그렇게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기반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기반 지식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거를 중학교에서 완전하게 기반 지식을 해가지고 오는 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1학년 때 공통 과정으로 공통 영어를 배우고요. 공통 수학을 배우고요. 공통 과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공통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기반 지식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학에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그걸 평가받아서 학생들을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반 지식이라고 부르고요. 적어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 공부를 하더라도 사회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국문과를 간다 그래도 노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외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 이걸 가지고서 소설로, 시로 풀어내고 독자들한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국문과 교수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죠. 다양한 분야를 내가 다양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융합형 인재라고 합니다. 상식과 배경 지식이 있어야 전문 분야에서 전략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식과 배경 지식을 가져와라. 융합형 인재라고 부르죠. 이 꿈과 끼를 평가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필고사에서는 뭐를 하죠? 이해, 사고, 개념 중심의 시험 문제, 그리고 외부 지문, 그 다음에 융합형, 복합형 문제를 왕창 냅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중학교부터 1학년 거까지 포함해서 1학년 때 시험이 나오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2학년까지 해서 2학년 시험 문제, 중학교에서 3학년 거까지 이렇게 융합형, 복합형, 그리고 외부의 개념들을 합쳐서 외부 지문을 합쳐서 지필고사가 나오게 되고, 실제로 아이들이 나한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공부할 수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필고사에다가 수행평가를 더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뭐 반반 정도 이렇게 비중이 되겠죠. 수행평가까지 하고요. 그러고도 나한테 내 자기주도성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과목과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과목은 뭐고 이 분야에 관심은 있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들은 어떻게 깊이 있게 구축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부까지 평가 지표에 집어넣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대학교 평가 시스템에 완전히 녹여놨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부 시스템에 완전히 녹여놨습니다. 심지어는 수능에서도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필요한 학과별로 가중치를 줍니다. 어떤 학과는 수학에 가중치를 주고요. 어떤 학과는 물리에, 어떤 학과는 사회에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같은 점수인데 당락이 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전교 50등하고 전교 90등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썼는데 50등이 떨어지고 90등이 붙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은 똑똑한 학생을 뽑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식과 배경 지식이 있는지를 보는 것. 간단히 얘기하면 많이 알고 똑똑한 학생인지 융합형 인재라고 하고요. 요거와 맞춰서 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것 때문에 과거에 조금 전에 있었던 지금 대학을 가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공부하고 평가받았던 그들의 공부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 닥쳐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 현행 대학에서는 꿈과 끼를 평가한다.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 이걸 위해서 평가 시스템과 학교 학습 시스템을 완전히 이미 바꾸어 놓았다. 자,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대입과 사회생활에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아직도 과거에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정리된 거 보고 암기 위해서 문제 풀고 학원 가고 숙제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숙제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종의 신이었습니다.